정책이나 이전 대책을 나가는 원적을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저희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닙니다. 약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절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속에서 과연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국회 국토위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전세 사기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이제 원인부터 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전세 사기 이제 사기 사건이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동탄, 구리, 부산 지금 전국에서 곳곳에서 터지고 또 어디에서 또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피해 규모 지금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꾸준히 이 피해 규모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네. 진행형이고 또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사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에 따른 깡통 전세냐 네. 예, 여러 가지 조금 개념의 정리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토부도 아직 정확한 규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들은 계속 추궁하고 있죠. 예, 이게 벌써 작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꾸준히 이거를 스크린하고 팔로우 했었으면 충분히 대충 어느 정도 알 텐데 네. 아직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너무 이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규모를 정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를 네. 잠깐 좀 정리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데 네, 예. 요게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있고 또 현재 그 부동산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깡통 전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여기로 인한 또 그 피해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기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 사이의 경계선이 네. 애매모호한 거죠. 네. 물론 이제 명확하게 사기인 것도 있는데 네. 이 사기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할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사기로 생각하는 것과 네. 법률적으로 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전세 사기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게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허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한국주택보증보험공사인데요. 허그가 3월까지 대입변제, 다시 말해서 임대를 들어온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대신해서 변주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에 대입변제를 하거든요. 네. 대입변제한 금액이 한 5천억이 보증금 넘습니다. 반환 제도인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임차인을 위한 네네. 보증금 반환 제도인데 네네. 그 허그가 올해 3월까지 5천억 이상을 반환했습니다. 작년 한 해 네. 9천억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벌써 4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5천억이 그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경향상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허그에서도 그 바로 그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만기에서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또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실무적인 있습니다. 것도 좀 당길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워낙 그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여당 측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을 했고 또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이 전세 사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규모가 커져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이게는 사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현행 부동산 3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부동산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해주고 또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하는 세입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현재 전세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금리 상황이 바뀌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가상자산 시장 이런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런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부동산 3법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정부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집권한 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과거 정권 탓하고 과거에 이랬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이죠. 어찌됐든 정권을 잡았으면 네. 더 일을 잘하라고 정권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을 걸고 넘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책임 공방보다는 진짜 실제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얼마나 다급한 그렇죠. 그 실제 피해자들에게 네. 법을 공고히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맞습니다. 법을 아주 그냥 촘촘하게 만들 그런 그러니까 과거 탓을 하다 보면 네. 자기가 지금 못하는 것에 대한 면피가 되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이 긴장감 있게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현재 우리가 이 국토부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토부라든지 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해야만 피해자도 구제하고 재발 방지도 되는 건데 자꾸 과거 정권 탓하다 보면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6가지 요건이 이제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저희 뭐 오늘 뉴스에 거의 상당 그렇습니까? 부분을 지금 그 여기 전세 사기에 이제 할애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살펴보면 전셋집의 면적, 보증금이 서민주택이어야 되고 전세 사기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 이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 이게 좀 그게 주관적일 어려운 수 거죠. 있고 예. 또 피해자가 다수일 거 이러면 혼자만 피해자일 경우는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원법이 아니라 선별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토위에서 직접 이제 참석하시고 또 법안 소위가 열렸잖아요. 오늘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일까요? 이게 우연히 일치인데요. 이 오늘 출연이 한 10일 전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금 법안 소위가 열리고 네.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법안 소위 위원입니다. 예. 방송을 펑크낼 수가 없어갖고 도중에, 소위 네. 하는 도중에 지금 나와갖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핵심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해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채권을 국가가 인수해서 우선적으로 금액을 주고 네. 그 채권을 다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매각을 해서 정부가 재정을 보충할 거냐. 네. 그 2가지인데요. 아직 후자는 지금 논의가 시작 안 되고 있고요. 전자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은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전자,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임대 보증금의 규모는 조금 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억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4억 5천 정도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라고 돼 있는데 개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기의 목적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명을 해낼 거냐. 네. 결국에는
전세 피해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그 규정을 할 텐데 그리고 선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사기냐 깡통 전세냐 경계가 아주 애매모호하다. 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기의 목적성을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판단 내리기가 어렵고 이후에 법원의 판단과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사기의 목적성을 어떻게 간결하게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안 소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법안 소위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 요 내용도 좀 논의가 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작을 해서 네. 그 부분은 정부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냐면은 전세라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끼리의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네네. 사적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왜 개입하느냐. 그 원희룡 장관도 다른 사기 피해도 있는데 이게 형평성문제 맞지 그런 않다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했죠? 문제를 네.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도 충분히 존중하고 정부의 고충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거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집단 사기 아니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달라라는 거. 두 번째는 여러 기본권 중에서 주거권에 관련된 거다. 이거는 의식 중에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원래 신혼생활을 1,400만 원 전세로 시작했는데요. 네. 정말 전세금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래서 3명의 자살자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의 인생 모두가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네. 이런 주거권과 관련된 피해다. 그거를 개인과 개인의 사적 계약의 자유에 왜 국가가 개입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아니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되 시장이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네. 그때 개입하는 것이 바로 국가고 정부 아니냐. 그때 개입을 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자본주의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지금 원희룡 장관하고 법안소에 오신 차관님들, 관계 고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각과 이제 주장은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의 이제 의도가 분명한 그런 피해자들 이제 플러스 깡통 전세로 인해서 또 이제 어려움에 처한 뭐 이런 분들도 같이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깡통 전세까지는 아직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라라고는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는데요. 아까 네. 말한 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개념 정의가 아직 덜 돼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혼란이 있는 건 일단은 사실인데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초점을 일단은 맞춰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가 이제, 그 임대보증금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매입을 해서 그분들을 구제를 해주자 이런 입장이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온도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고 어떻게 5월 국회 안에서 이게 좀 처리될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제 워낙 피해자들한테는 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조금 미루더라도 어쨌든 이제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빠른 대책이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네.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논의는 길게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야가 결단을 갖고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뭐 여당의 의견 또 정부의 의견을 잘 들어서 어쨌든 하루 빨리 이 네.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그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거권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이잖아요. 네. 그 이제 임대인이 사기를 치든 또는 임대인이 돌려줄 이제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 보증금 딴 데 쓸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못 돌려주는 수 있는 거고 또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임차인들한테 최우선 변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의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는 네. 좀 최우선 변제를 좀 금액을 올려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좀 전세를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거 걱정과 함께 이제 그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의원 지역구인 그 분당
그 정자교 예.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제 그 길을 다니던 분들은 뭐 얼마나 좀 이게 많이 놀라셨을까. 네. 예, 실제 또 이제 피해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신속히 더 이상 이런 그 재발이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 시설물이 뭐 지금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분당 신도시도 이제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30년 넘고 또 그 당시에는 안전에 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급속하게 경제 성장 위주로. 네. 그리고 특히 이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네.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주택 그렇습니다.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모래 얘기도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안전에 대한 개념도 좀 떨어져 있고 급속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 추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도 많이 불편하죠. 첫 번째가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냉난방, 뭐 그다음에 층간 소음, 그다음에 뭐 등등 보도블록 등등해서 삶의 조건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도 내놓고 네. 지금 이제 곧 논의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정자교 사건이 터진 거죠. 사실 분당이라는 지역이 천당 안의 분당 아니겠습니까? 천당 안의 분당인데 지금 분당 주민들이 다리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네. 뒤도 살피고 네. 막 뛰어가고 그래요. 그러갈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제 오랫동안 다리 위에 머물고 있으면 네. 혹시나 그러니까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안전진단 속에서 저희 성남도 다리를 철거할 부분이 있으면 철거해서 네. 재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는 안전진단 등급 매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네. 우리 정작에도 C 등급이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됐거든요. 네. D등급은 정말 더 예, 근데 영화를 D, E 등급도 예. 상당히 많은 노후 시설물과 교량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자교를 계기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20, 30년 전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신도시는 빨리 이 도시재생, 재건축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네. 그 정책통으로 불리시는데 그 최근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또 상향하는 그 예, 주장도 하셨는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3년째 이게 계속됐던 거더라고요. 네. 이외에도 참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활동하실 계획인지 예. 앞으로의 또 계획 들어볼까요? 네.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요.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저는 말씀 이제 많으실 것 이 같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네.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를 중심으로 내세우면 양 진영 간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 진영은 각각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되면 또 지지자들부터도 또 혼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정책을 중심으로 갖고 서로가 협의를 하다 보면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거죠. 1억? 야, 서로가 누구로 5천. 그러면 7억 5천이나 7,500이나 8천 정도의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호도 그런 연장선인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뱅크런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뱅크런이면 그 회사가 부실해서 돈을 빼가는 건데 뱅크런은 아니고 그러니까 디지털화 다시 말해 지금은 창구에 가서 돈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악재가 발생이 되면 이 악재의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속도가 전 세계 상당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거와 함께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 전에 5천만 원인데 그동안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생겼고 이거를 현실에 맞게끔 1억 정도는 상향을 해야 된다. 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 또 부담금이 있죠.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또 이 관련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또 금융소비자한테 약간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예금자 입장에서는 1억 정도까지는 내가 안심하고 은행에 예금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효과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1억 원 정도가 예금자가 보호가 된다 그러면 소위 지하에 있는 현금이 있는 것도 은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또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한 5천만 원에서 한 네. 1억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 규모의 상승이라든지 예금자들의 심리 안정이라든지 좀 이렇게 지하에 있는 돈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네, 지금 네. 정말 뭐 절박하고 도움이 절실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들 꼭 부탁드리고 네. 싶고 설득력 있게 정말 말씀 잘하시네. 오늘 그 말씀 너무 잘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많이 아, 설득이 그런가요? 됐습니다. 정책들에 대해서. 예. 준비한 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아, 네. 답변을 너무 밝은 웃음, 잘해주셨습니다. 호탕한 웃음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제 그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쟁점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